기호 1번에 준비된 젊은 일꾼 김효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박남근 후보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과 어떤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두 후보의 기조연설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3대 한인회장 후보 기호 2번 박남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어느 한인사회보다 융합함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여 전 세계 한인사회의 모델이 되는 선거 토론으로 정의로운 브라질 한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민생활 50년 동안 쌓은 우리의 경험과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어들과 손을 잡을 때 그분들의 거친 손에서 무한한 감사와 미래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브라질 한인사회는 세계 어느 한인사회보다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민 선구자들의 땀과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합쳐서 다 함께 새로운 브라질 한인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한 한인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수고하시는 선관위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호 2번 박남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3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김효진입니다. 교민의 대표단체 한인의 발전을 위해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박동수 회장님 때 부회장 2년 그리고 제브라질 대한체육회장 3년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한인회장을 수행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아직 젊기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한인회장에 출마했습니다. Senhoras e senhores, boa noite. Sou mestre Kim Yo-jin, candidato número 1 à 33ª presidência d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Senhores, estamos num momento muito importante ao progress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Precisamos, ao PRO, a gestão, mudança est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Sou novo, mas experiente, corajoso, que tenho a vontade de servir esta comunidade amada. 기빈 여러분, 저는 준비된 젊은 일꾼 기호 1번 김효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오늘의 순서는요, 공통 질문은 두 후보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상호 교차 질문이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언론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연설로 오늘 한예정 토론을 마칠 겁니다. 자, 먼저 이 박남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예장 유세 기간이고 15년 만에 경선으로 한예장이 선출될 텐데요. 이것만 두고 볼 때 교민들 관심이 집중될 만도 한데 한동 연설에서 보았듯이 교민들 관심은 수월하게만 합니다. 이런 교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한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보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여 년간 한인회가 정관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저희 한인들이 서로 소통해서 믿음과 신념을 갈 수 있는
한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제일 불성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지 않는 단체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저는 뼈아프게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만들어져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는 5만 우리 브라질 교민의 대표 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인회는 존재성마저 미비한 상태이고 모두의 무관심과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처럼 15년 만에 한인회 대표를 뽑는 한인회장 후보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의 무관심과 불만만 하여 저의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저는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민들의 공동체 의식으로 한인회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혜진 분께서는 공약 이행과 그리고 박남우 분께서는 믿는 단체로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는 단체를 하는 것이 한인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방법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분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인데요. 브라질의 우선 박남우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브라질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브라질이 어떠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치안만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말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들 식당이 표적이 돼서 매일 털리다시피 했고요. 최근에도 좋지 않은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후보 공약상으로 범죄 예방과 치안 확립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인회장이 되시면 우리 박남우 후보께서는 범죄 예방과 치안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싼 국가가 치안 국가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그 치안 국가에 마저 못하고 우리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브라질에 살면서 어느 분쟁 국가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이 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안을 방지할 수 있는가? 처음 예방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후 약방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치안은 예방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 조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해서 범인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뉴욕에서 검증됐습니다. 뉴욕 거리가 어두컴컴하고 불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났는데 깨끗하게 했을 때, 밝게 했을 때 무려 50% 내지 70%의 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이 거리를 더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어떤 이들은 이 CCTV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CCTV가 많이 발전했고 어느 정도냐면 지금 와이어리스로 에너지만 있으면 와이어리스로 얼마든지 모니터에 잡히고 모니터에 잡힌 걸 원스톱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군경에 바로바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송 시스템으로 우리 위험을 당했을 때 금방 군경이 열려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군경들과 더욱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태권도 사범으로서 군경, 경찰서, 군경하면 허가, 경찰서, 아카데미아 디 폴리시아 시비로, 경찰대학, 아카데미아 디 폴리시아 밀리타 도 바호 브랑코 등에서 지도를 해왔으며 그들과의 친분 또한 절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치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범죄 없는 우리 교민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으며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파울루 경찰사관학교 교장인 꼬만단치 조세 마우리시오와 전 13군경 꼬만단치 오순이와는 계속 친분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 저도 공감입니다. 제가 절대로 예방에는 자신 있습니다. 군과 경찰력을 더욱 증원하여 방범 초소나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공통 질문에 이어서요. 다음은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먼저 이제 기호 1번 김여진 후보에게 먼저 드리겠는데요. 김여진 후보께서는 한인회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박정수 한인회장부터 지금까지 여러 후보가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김여진 후보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을 추진하실지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인회 이전 문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처음부터 회관 설립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님, 공부하는님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남다른 애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애착이 더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지역이 그때와는 많이 바뀌었고 한인회와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기에 더욱더 거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왜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냐고 하는데 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우리 교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용기 있게 추진위원회에서 제 임기에 할 수 없으면 차기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 후보께서는 한인타운 가로등 교체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건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드는 큰 공사인데요. 박남근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로등 교체를 실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등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가로등을 바꾸는 것은 그리 또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벌써 가로등을 몇 번 바꿨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가. 브라질 상파울루의 맨 처음에 가로등은 기름 가로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뭐냐면 가스 가로등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은 뭐냐 하면은 전기 등불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가로등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쓰고 있는 전구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대다수가 LED를 쓰고 있습니다. LED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기 소모가 덜 되고, 두 번째, 자외선이 방출되느냐면서 건강에도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대세고 브라질도 곧 이 LED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LED를 대한민국에서 가져와서 이곳에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LED 가로등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가 상호 교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근 의원님께서는 정부 지원금 검증위원장을 맡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민은 많은 관심과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나 검증도 하지 못하고 권한이 없고 수사권도 없다고 변명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많은 교민은 아직도 실망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검증도 못하면서 소리만 요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동해치로의 감시카메라 113대, 한국형 가로등, 문화조형물 등 전임 후보들이 이미 닳도록 했던 빌공자 공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시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재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인신성 발언을 좀 조심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증위원이 아닙니다. 검증자문위원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보내온 소리를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검증위원이라면 그 소리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접 가서 조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공약은 모두 사실이 입각해서 힘이 없을 때 하는 사회가 힘이 있을 때 하는 사회는 틀립니다. 지금은 어떻든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등장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남구 후보께서 우리 김혜진 후보께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김혜준 후보에게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김혜준 후보는 우리 선관위원장이 3번 불렀을 때 1시간에서 30분, 무려 또 딱 2시간을 늦게 왔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자기가 내놓은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입니다. 평화성 질문 같습니다. 오늘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 있는 행사, 그렇지 않은 행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저희 선거 운동하느냐 바빴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어차피 저희도 먹고 삽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도착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상으로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을 마치고 또 후보자 사무교수 질문을 마치고 이제 마이크는요 우리 오늘의 주체인 언론사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대표로는 우리 송재훈 국장님께서 대표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 뉴스 송재훈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15년 동안 없었던 두 분의 후보 경선 진심으로 교민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공통적으로 두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만약에 한인 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공약한 대로 한인회 정상화입니다. 한인회를 법적 지위를 복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회의 모든 재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관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리고 투명하게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믿음이 가는 한인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한인사회. 봉해지로에 한인 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깜부시에 위치한 한인회관이 우리의 거주 지역하고는 동떨어져서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그 상징적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터전이 그때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의 민원센터를 봉해지로에 설치하여 우리 교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한인회를 만들어 우리 교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늘 교민들과 함께하는 한인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도중에 답변하시는 거에 궁금한 것도 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하고 답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들은 한인사회에 교민들을 위해서 한인회장을 하시겠다고 지금 두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두 후보님들의 교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민들은 제가 저를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던져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생활과 비전을 가지고 이곳 지구 반대편까지 이민을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애국심과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이나 기쁠 때 함께하며 아름다운 풍습을 간직하고 사는 한 식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인의 고문단들이 우리 한인 교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참 컸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두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두 후보님들이 만약에 한인 회장이 된다면 고문단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선거 공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모두의 생각이 관철되는 사회. 저는 전 한인 회장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도 저는 존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체육 사업을 하면서 많은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관은 그 단체에 소속된 과반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인의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금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께서 한인회장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처럼 한인회비, 그 다음에 후원금, 그 다음에 주재상사 협조, 거의 이런 걸로 한인회를 운영이 되는데 그 외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35년간 브라질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아마 브라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친구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최소한으로 저희 교민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재 상사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마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인회 봉사하기 위해 여러 분을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선은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협조는 우리 한인회에서 해줄 수 있다. 당연히 열심히 젊은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한인사회에서 동조하며 새로운 비전을 펼쳐갈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아주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한인회뿐만이 아닌 브라질 정계, 언론계, 체육계, 교육계에서 많은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매년 200만 해알 이상이라는 후원을 받아서 시체육국, 주체육국 그리고 많은 업체에서 레이디 인센티브 피스칼을 받아서 3,000명이라는 학생이 무료로 상파울루주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인회는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로서 이 혜택을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첫해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겠습니다. 그 후로 2년째 열심히 뛰어서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한인이민 5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50만 불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인교토회가 굉장히 고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처우 문제 때문에 특히 박남동 후보님께서도 번역을 많이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 지원금 18만 불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 한인회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좀 밝혀주십시오. 먼저 이민 50주년에 저희 모국 대한민국에서 50만 불을 브라질에 보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는 분단된 국가라서 남미 땅까지 정책적으로 이민을 보냈고 그 이민을 보내온 브라질 땅에 분단된 저희 모국에서 50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눈물겨운게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은 그 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무려 32만 불이라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18만 불입니다. 이 돈도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저희 나라 모국에서 보내온 돈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을 뜻깊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뜻깊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일은 질서입니다. 어른을 모시지 않는 나라는 질서가 파괴됩니다. 저는 어른들을 모시는 자금에 이 돈을 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다 쓰지 않고 18만 불이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브라질 이민 50주년 행사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4차례 했으나 우리 교민들의 화합은커녕 불신과 원망만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떤 계획이나 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50주년 행사 지원금이기에 우리 이민 50주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한마음 문화 행사를 하겠습니다. 삼바 학교도 초청하여 소정의 공연 및 사례비를 주고 그들과의 원만한 유대 관계를 복구하겠습니다. 이 남은 지원금은 꼭 모든 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한인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한인회의 감사는 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또 특히 32대는 감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33대 두 회장 후보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여야 상대방의 그 감사를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8년 동안 사무장이 한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사무장에 대한 의견 또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비 오는 날은 비 맞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을 맞습니다. 감사는 제3의 인물로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확한 감사가 없이는 정확한 집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어떤 사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사무장을 접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니요. 사무장을 그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사무장을 하실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브라질 법으로는 콘셀료 피스칼이라고 합니다. 정규 회원이 3분, 그리고 임시가 3명, 그래서 6명이 감사를 이룹니다. 이 6분은 모든 단체와 조언을 얻어서 꼭 선정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회의 재산은 모든 한인들의 재산입니다. 3개월은 너무 짧고 6개월마다 꼭 결산 보고를 모든 분에게 광고를 통해 아니면 지면을 통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엑스페리언스야 경험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젊은 한인회를 만들려면 바꿔야 되면 바꾸겠습니다. 열심히 이 한인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 앞으로 향하는 젊은 한인회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공약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처음에 내놓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까? 공약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브라질 법에 의해 선거에 많이 참가하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인의 선거에서 선거 공약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인사 드리며 앞으로 이 제가 공약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여진 후보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약상 처음에 시작했을 땐 한국학교 관련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학교 동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경 발표할 때도 제가 꼭 이 면은 짚고 갔습니다. 지금 현 상황, 한국학교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질 대학교 교육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간 모 대학교 총장을 개인 지도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언론사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정경 발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절대 빠진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 개인한테 한 가지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여진 후보님께서는 계속 공약에 또 어떻게 설명에 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인회가 체육회 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는가라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체육사업을 하다 보니 체육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물을 알게 됐습니다. 언론계, 저는 체육인에서도 신문사도 했습니다. 조르나우다 리베르다지를 몇 년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도가 아닌 잡지도 헤비스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도 제가 사회 지도자 교육을 한국에 가서 받았습니다. 문교부에 사는 생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계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시의원, 연방하원에 출마했습니다. 정계에도 많은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체육활동만이 아닌 우리 모든 교민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하는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많은 지인을 만나 뵀습니다. 그 중에는 절대로 채우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 체육만이 아닌 선진 교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중에 실버타운에 대한 공약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심으로 직업도 없고 오래 사시는 기간 동안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 조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길에서 방황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학과를 갖다 지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에 장학생으로 저는 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인프라나 건물 인프라나 모든 걸 갖춰서 어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모 영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영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브라질에는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없다. 준비도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실버타운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고 한인사회가 되면 반드시 부지 조성부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투표함 문제, 보관 문제도 그렇고 투표함 보관 문제도 그렇고 그 보안 문제와 3일 후에 선거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는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승복을 할 수 있으신지 이렇게 발표해 주시죠. 지금까지 박 후보님과 선거 기간을 가지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비방을 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또 응원해주고 아주 좋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관위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응하기로 저희 진영은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3일 선고한다는데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결정했습니다. 옛날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이거 악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일을 해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참가한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공명정당하고 깨끗한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합과 통합의 그 한인 교육적인 교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인회와 각 단체들의 유난한 규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이 각 단체들과의 규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 현재 산파울루주 올림픽위원회 소속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고 또 25개 주에 1350개 10만 명 이상의 수련생이 있는 브라질 리그 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거하는 이 기간에 아무 지장 없이 이 협회들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현 브라질 사회에서도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능력 또 경험을 이번 한인회장이 꼭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한인회에서도 많은 단체들과 원활히 하는 데는 항상 조언을 듣고 또 같이 협상하여 좋은 풍토 좋은 우리 한인회가 되도록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한인회가 있구나. 몸에는 눈, 귀, 입, 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룹니다. 저는 그 단체들과 융합함으로써 더 큰 에너지를 창출해서 이 한인사회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인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로 윤선호 대표님께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사회정보지 답변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임에 나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인회장 홍보하면서 연인인데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내용을 소위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어떻게 짧습니다고 하진 않는데 일단 저는 중점적으로 두 분께서 내거신 공약에 대해서 한 거지만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과연 이게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표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나친 손재영 국장님께서 또 언급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그 출마하실 때 두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등록하신 공약 내용이 도중에 좀 뭐 수정이라기보다는 뭐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좀 변경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간혹 저희도 이제 그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되게 의아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 또 나름대로 저희 새 신문사끼리 모임 자리에서도 서로 좀 의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효진 후보님께서는 사실 첫 공약 내용과 중간에 조금 7개 공약 중에서 3개 공약이 빠져서 나온 인쇄물도 있었고 지금 또 다시 7개로 다시 수정이 됐던 수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내용이 도중에 좀 뭐 수정이라기보다는 뭐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좀 변경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간혹 저희도 이제 그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되게 의아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 또 나름대로 저희 새 신문사끼리 모임 자리에서도 서로 좀 의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효진 후보님께서는 사실 첫 공약 내용과 중간에 조금 7개 공약 중에서 3개 공약이 빠져서 나온 인쇄물도 있었고 지금 또 다시 7개로 다시 수정이 됐던 수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약한 7가지 또 전견 발표에서 한 7가지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누락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소화가 추가되거나 수정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누락하고 선거 공약을 하고 그 다음에 뺀 거는 절대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꼭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박능경 후보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신고된 인쇄물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선관위에 등록된 그 공약 가운데 조금 전에도 금방 언급하셨습니다만 실버타운 관련해서는 마지막 제작 포스터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일본 빼신 건지 아니면 또 이것도 인쇄물의 어떤 오류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는 넘나 빼나 우리는 실버타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복지 인생물 착오였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언론사 질문은 다 마친 걸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각 대표께서 마무리 연설을 1분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들 토론을 지켜보아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저희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브라질에 와 있지만 공명정대하지 않는 선거, 물품을 쓰는 선거, 타락한 선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는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돈을 안 써서 구두쇠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저는 깨끗한 선거로 이 선거를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단체장님 그리고 선관위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선거가 끝날까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이번 주 목, 금, 도 3일간 진행됩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한인의 대표하는 한인의 선거입니다. 1000명, 2000명이 뽑는 한인회장은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서 이 우리 한인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꼭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이 꼭 참석하셔서 이제 기호 1번 저 김여진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돼 주십시오. 젊은 일꾼 기호 1번 김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의 선거 토론을 마치고 선거일까지 선의 경쟁으로 제33대 한인회장 선거가 우리 한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후보의 건승을 빌며 또한 큰 관계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3대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